이미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계획은 절대로 불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했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시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출동한 군인들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군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던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그러나 이날 그에게 내려진 1심 선고는 징역 12년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 그는 자신과 부하들의 명예를 걸고 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과연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장님 오늘 일단 선고 앞두고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우선 이 나와주신 기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지난 2024년 12월 9일날 제가 우리 군 규정도 있지만 그런 거 무시하고 오직 우리 부하들을 지키고자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벌써 그게 20개월이 지났네요. 네. 지난 20개월 동안 제가 많은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파면이 되고 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또 거리에 나와서 더 많은 진실과 그리고 많은 애국 시민들을 만나면서 용기를 얻고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1심 재판에 넘겨진 저와 함께 오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7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군인들과 경찰관분들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계획은 절대로 불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했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시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출동한 군인들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군인들을 내란으로 결국 재판부가 내란으로 결정한다면 개인의 삶과 가족들의 삶을 떠나서 대한민국 안보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들은 오직 명예와 경지와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군인들이 얼음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드론 사령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도 이제 파면을 당하시고 야간에 쿠팡에서 배달하신다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저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매일 물품을 분류하는 일용직으로 노동하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고뇌하던 장성의 역계로 냉혹한 현실의 무게를 버텨내고 있고 정신적 자괴감과 육체적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평생을 바쳐온 군 생활의 명예가 영구히 박탈되면 물론 군인연금의 수령의 제한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의 영구적 차단으로 인해 저와 제 가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되돌릴 수 없는 파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온 공직자로서 수사 당시 매끄럽지 못했던 진술로 무고한 동료에게 피해가 전가될까봐 스스로 목숨을 던지려 했던 만큼 지휘관의 명예심을 목숨 살아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몸을 던지고 부하들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짊어진 지휘관에게 비참하고 가혹한 현실을 끝까지 짊어지게 하는 것은 사법부가 지향하는 정의와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약간 착잡하시겠죠. 예, 그래서 만나는 걸 좀 꺼려했었습니다. 다른 많은 기소당한 군인들 제가 다 연락을 취해봤지만 다들 이 재판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표현하기를 꺼려하셨습니다. 그만큼 군인들이 정말 총을 들고 훈련하고 싸울 때는 정말 씩씩하고 당당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압을 받거나 정말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가장 약한 것이 또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한테는
명예가 지켜져야 되고요. 가장 대한민국에서 아마 거짓말 못한 집단이 군인일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군인들은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계엄은 정당했고요. 절대로 불법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잘못된 진실들이 있습니다. 예. 이 가짜 뉴스도 많았고요. 정치적으로 왜곡된 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 나와 계시는 기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거리에 나와서 외치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 청년들, 이번 광화문하고 아마 올림픽공원에 와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까? 하지만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 좀 안타까웠고요. 하지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 확신하고요. 우리 사법부가 모르겠습니다. 상권 분립 돼 있음에 불구하고 힘이 좀 약했던 것 같고요. 근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 편에 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마지막 선거고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현장 구속도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당당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들을 믿고 사법부를 믿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선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일단 뭐 특검에서는 저를 다른 장군들보다 더 많은 18년을 구형했고요. 모르겠습니다. 18년 구형한 뭐 의도가 있겠죠. 이제 곽종우 사령관이 20년이다 보니까 그보다는 뭐 갖거나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 또 저를 구속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중에도 저만 찍어서 이렇게 구속 건의를 2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러면 다행히 이제 판사님께서 구속을 안 시키셨는데, 제가 느끼는 뭐 특검의 18년 구형의 의도는 통상 반 정도 나온다 치고 10년이 넘으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10년 이상 구형을 의도한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어쨌든 그건 특검의 생각인 것이고, 저를 포함한 모든 구인들은 무죄를 주장했고요. 이제 판단은 판사님께서 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겸하게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앞선 결심에서 그 특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그 내란에 가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독자적으로 뭘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기소된 공소장도 완전 소설이었는데 공소장 계속 바꿔 나갔죠. 바꿔 나갔지만 결국은 처음 만들어낸 가짜 공소장 내용이 다 빠진 또 새로운 공소장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 또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뭘 만들어냈는지 말을 했다면 뭐 증거를 가져오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란 인식 없었고 국회의원 출입 막은 적 없다는 입장 네. 여전하시니까. 네, 그럼 뭐 명확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헬기를 타고 내려서 철수를 제가 먼저 지시했습니다. 그 배경이 말미에 이제 어떤 그 국회 경호과장인가 안전과장이나 분이 오셔가지고 뭐가 해제됐고 뭐 군도 가야 된다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영상도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1, 2분 정도 이제 뉴스 찾아보고 이상하네 하고 제가 1시 7분에 특전 사령관 전해서 철수해야 될 것 같다 건의를 했고, 그때 곽종우 사령관이 동의를 해줘서 제가 1시 8분에 철수 지시한 게 아마 국회 출동한 모든 군인들 중에서 최초의 철수 지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영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 갔을 때 다 공개가 됐습니다. 된 사실이고, 또 그 헬기 내려서 그때까지 시간이 겨우 79분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군인들은 아주 긴박했고, 또 상황인식도 안 된 상태에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뛰어다니고 이렇게 몸싸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이렇게 다녔는데, 어쨌든 매 순간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 다치면 안 된다는 대전제하에 주어진 봉쇄 임무를 수행했고요. 1시쯤이었나? 지금 장관이죠. 안규백 의원이 지나갔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지하에 갔는데 의원회관 통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부돈 다 비켜드리라 하고 통과시켜드리고, 왜냐면 국회의원에 대한 임무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했던 거지 뭐 저희가 국회의원을 끌어낼 의도는 전혀 없었고, 본회의장 갈 의도, 본회의장 어딘지 모를 뿐더러
본회장을 갈 이유가 없죠. 제가 창문 깨고 들어가는 명확합니다. 박동원 사랑은 또 증인으로 나와서 설명했고, 뭐 지난번 홍장은 유튜브 나와서도 첫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왜 들어갔냐? 박동원 사랑은 바로 답했어. 첫 질문이. 예, 건물 밖에서 봉사하다가 시민 다칠 것 같아서 안에서 봉사하려고 들어갔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증거예요. 증인 나와서 똑같이 이야기했고요. 게다가 창문에 들어간 거는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주어진 임무 봉쇄, 예, 이 목적으로 들어갔고요. 예, 들어가서 뭐 좀 헤매고 처음에 정문 좀 갔다가 소화기 맞고 하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뛰어다녔지만 절대 본회장 가거나 국회를 꺼내거나 관련된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 할 의지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기자회견 할 때는 사실 많은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기자분들이 유도 질문 중요하게 기자 질문 많이 하셨고, 그때는 저는 기자분들을 다 믿었죠. 왜냐면 제가 아는 후배 기자가 한 개 언론사만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편집해 나가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런 게 필요 없다. 나는 모든 기자분들 다 오시라고 해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 거고, 입장문 발표하려는데 질문하시길래 궁금한 거 해결시켜 드리겠다 하면서 1시간을 질문 받았어요. 모든 이야기 다 해드렸는데 사실 지나가 보니까 좀 약간 유도 질문이 많았던 것 같고, 제가 비상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기억, 그리고 나와서 12월 9일 인터뷰 전까지 사이에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 6일간의 언론을 통해서 들은 기억, 그리고 부대 복귀했을 때 주워들은 주변 상황들, 이런 것들이 복합돼가지고 그런 뉘앙스는 맞습니다 하고 이제 설명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뭐 앞뒤 맥락 다 잘리고 김현태가 국회의원 끌어내려 들어간 거 맞다 하더라 뭐 이렇게 다 빈대 나갔죠. 하여튼 이렇게 흘러왔는데, 어쨌든 모든 진실은 아시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바로 잡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은 징역 12년 그리고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항소심 등 상급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을 지휘했던 한 군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여러분은 이번 1심 판결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현태 전 단장의 발언과 징역 12년이라는 판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